이번에 소개드릴 예술가는 바로 미국의 국민 할머니로 불렸던 그랜마 모지스입니다. 이 할머니가요, 특이한 삶을 산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한 미국의 농부의 딸로 자라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그림들도 보면은 주로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자연 풍경들, 일상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할머니가 막 뜨기 시작했던 게 이제 50년대 후반부터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막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빠르게 이제 전국이 도시화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할머니의 이런 따뜻한 고향의 느낌이, 감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그림들이 많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위로가 되어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제 농장에서 있었던 그런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가 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아왔던 그런 자연 풍경들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할머니는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방식대로,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이제 남편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를 받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갔던 그런 분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에요. 모지스는 12살 때부터 15년간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다가 만난 이제 농사꾼과 결혼을 해서 소작을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소작일이 늘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일을 못하고 있을 때는 할머니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에서 젖을 짜다가 그거를 우유를 버터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웃들이 보고는 굉장히 이제 할머니 보고 막 그랬대요. 아니, 슈퍼에 가면은 8cm면 살 수 있는 거를 그 어느 세월에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거 뭐 누가 사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고급 버터를 직접 이제 수공업으로 만든 버터를 12센트에 팔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50센트에 고급 리조트에 납품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소젖을 짤 수 없을 때는 감자칩을 튀겨가지고 그거를 막 이웃 도시에까지 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좀 주체적으로 살아왔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손주들을 봐주면서 그림을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 그림을 보고 반한 한 이제 미술 애호가가 힘을 써줘서 이제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알려지면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 할머니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술계에서는 추상미술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추상미술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죠. 뭘 그렸는지 알아보기 힘든데, 더 어려운 것은, 대중들이 더 알기 힘든 이유는 그거를 설명해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색채가 어떻다는 등, 뭐 생명력이 느껴지는 뭐 화풍이라는 등, 이런 게 전혀 공감을 형성하지 못해서 미술계와 대중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런 미술계, 고상한 척하는 미술계에서는 할머니의 그림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할머니의 따뜻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1억 장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할머니로 불리게 된 거죠. 이런 할머니의 성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우, 할머니, 아우,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빨리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덜 고생하고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라는 거는 없다고. 언제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76세, 우리나라 나이로 76세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더 늦은 나이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도 출신의 파우자싱이라는 분은 89세에 마라톤을 처음 시작해서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에 아디다스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까지 했어요. 최고령 이제 마라톤 이제 기네스에 이제 오른 그런 이제 분이 있습니다. 또 이 시바타 도요라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99세에 첫 책을 출간을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죠. 이분이 남편이랑 사별하고 너무 우울해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장례식 비용으로 모아놓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비로 책을 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를 쓰면서 출판사로 가져갔는데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 할머니가 대단하신 게 처음부터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가 아니라 기왕 쓰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를 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150부 이상 판매가 됐고 이게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늦은 나이라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분명히 본인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신에게 계속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없어서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로 또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걸 또 잘 못 해내면은 어떡하지? 돈도 날리고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고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고민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했던 또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의 이제 업계 1위인 다이슨 청소기를 개발한 이 다이슨이라는 분 역시 그런 시간을 이제 겪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무선 청소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79년도부터 했대요. 1979년도에 처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야, 선도 길고 청소기 무겁잖아. 그런데 선이 없는데 먼지를 그렇게 잘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있으면은 와, 그거 대박일 텐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없었습니다. 다들 야,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대기업에서 진작 만들었겠지.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거나. 그리고 네가 만든다고 해도 대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너보다 훨씬 더 잘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치 안 되겠지. 내가 해봤자 안 될 거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버리고 다시 자기 일을 쭉 해왔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떠오르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청소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다이슨이 자신 직접 만들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린 지 12년 만에 이 무선 청소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모델을 딱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숫자가 바로 5127회라고 합니다. 5127번 실패를 했던 거예요. 잘못된 모델을 만들어서 드디어 5128번째에 자신의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그 엄청난 흡입력을 가진 무선 청소기가 탄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LG전자가 그 다이슨을 이제 앞질러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전체 매출이 뭐 5조가 넘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1위 바뀌었다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다이슨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TV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맛집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민가부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 맛집 사장님들이랑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성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직접 뭐 채소를 키우고 뭐 현지에서 직접 이제 뭐 좋은 뭐 고기를 갖고 오기 위해 현지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막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육수를 뭐 끓이고
굉장히 다양한 누가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신만의 까다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데 다이슨 역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청소기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청소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만의 까다로운 공정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